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 필살기에서 눌림목 매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중에서 예측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매고요.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아니면 평일에 3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위험 관리가 충분히 되는 그런 매매 방법이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기준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 눌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잘 적어 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래요. 이게 눌림목 매매가 뭐가 이게 좋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매매 원리가 뭐냐면요. 이미 이제 주가가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해서 급등한 것이 단기 바닥에서 매매한 그런 매수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면서 되돌림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생기면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그 매물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것들은 분봉 분석이 일단 필요가 없고 일단은 일봉 정도 아니면 60분봉 정도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리들이 뭐냐면요. 특히 여기 보시면 눌림에 있어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건데 이만큼 돌파를 하려면은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돌파를 시도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한 눌림목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눌림목이 많이 있었을 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카카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눌림목이 이제 보시면 SF한체도 이런 게 딱 그 내용이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여기서 눌림목이 발생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꼭 이런 것처럼 상한가를 가거나 꼭 그러지 않아도 그런 눌림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 저항선 돌파 후 밀린 눌림목 종목 이런 거나 아니면은 한 2주 정도 저항선 돌파 후 되돌림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장기입니다.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돌파를 위해서 준비한 종목들이 포인트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게 있는데요. 얘도 보시면은 장기간 이제 이 공을 들였다는 거죠. 이 공을 들였고 이 눌림목 자체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여기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이게 실패한 이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뒤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이후에 되돌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 3개월 내에서 뭔가 이렇게 쇼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이 매매 방법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음목 매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바닥에서 올라갔을 때 눌림목 이런 눌림목 있죠.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이런 바닥에서 나타난 건 눌림목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요 기준 시점이 있죠. 이렇게 요 구간을 넘는, 예, 요 구간을 넘어서 되돌림이 나오는 요 구간, 요 구간이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요 구간이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거 눌림목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눌림목은 확률적으로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의 장기 횡보, 그리고 장기 하락,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직전 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준 다음에 눌림목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뭔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눌림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거래량 급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뚫었을 때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배 이상 급증을 해야지 눌림목의 거래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파될 시점에서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된 이후에 눌림목에서 해야 된다. 돌파를 예상하고 매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항이 난 이후에 돌파하는 것이 좋죠.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들은 돌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얘가 3개월 이상 된 수준에서 여기서 돌파했잖아요. 여기 눌림목 안 생겼죠. 이런 것들은 그냥 피하면 되는 겁니다. 피하면 되는 거고, 이건 다른 방법에 대해서 나오니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 눌림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뚫었다고는 하지만은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들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이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도 또 실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급감의 현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그 다음 줄는데 여기서 급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감을 한 다음에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것들 제넥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잘 맞다,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오스텔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되돌림이 나왔죠. 뚫은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여기서 뚫은 다음에 거래량 보시게 되면 거래량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보시면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좀 나오고, 그리고 전체 돌파했을 때 거래량보다 세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걸 때 뭘 하냐면, 이 돌파된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 번에 거는 게 아니라,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기준점에서 아래로 걸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거는 것은 장이 좋을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아래로 겁니다. 3%, 3%, 3%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는 거는 장이 좀 좋지 않을 때 이고요. 반드시 탑 400개 종목 정도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제가 말씀드리는 재무제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돌파를 했을 때 당시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 11월 11일입니다. 네. (2020년도 11월 11일) 자, 여기 보시면은 돌파했을 때가 여기잖아요. 그죠? 요때 보면은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3, 16, 18, 13일부터 18일까지는 외국인이 빠졌다가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외국인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13일부터 18일까지 여기까지만 빠지거든요. 여기 지켜줬잖아요. 이게 그 놀림목의 전형적인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고요. 빠졌을 때 외국인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봐야지만 이후에도 이 돌파한 이후에도 외국인이 따라 붙으면서 수급이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다. 네, 그거는 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400개 종목이라는 거 왜 말씀드렸냐면은 꼭 400개가 아니더라도 재무제표상으로 상당히 건전한 종목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에 소형주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지분 매입 공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면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히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그 돌파 이전 있잖아요. 눌림목 요 이전에 1년간 지분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지분 취득이 됐는지 외국인이 취득이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분 취득이 되면은 또는 기관이 지분 취득이 되면은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 물론 BW나 CB 발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근데 그 앞에 혹시 블록들이나 지분 관련 공시가 있었다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조건 검색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 매매가 몇 개월 이상 돌파했을 때 되돌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돌파했을 때의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면은 상당히 이 추세 매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추세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눌림목 자리에 온다고 했을 때 매수 주문을 미리 넣어두는 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씩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아니면 1%씩 해가지고 5번 나눠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시장에 더 중요한 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사전거래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 사전거래 오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기다리고 내가 그거를 미리미리 사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매매가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손절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반대로 실패를 한다라도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만 매매를 하고 기다리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당연한 것도 있지만요. 그 당연한 것을 못 지키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 본인이 한 100만원, 200만원 갖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1000만원, 2000만원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로도 매매해도 괜찮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있어서 좀 나의 무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